네, 안녕하세요. 와니와니 하창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두산중공업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까지 좀 많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요 한 3거래일 동안 반등 나와서 좀 상승을 해줬습니다. 일단 올라갔다가 상승폭 다시 이제 반납하면서 본전 패턴 한번 나왔고요. 다시 한번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은 해상풍력 관련된 종목군들 CS 윈드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이 이제 바이든 관련된 기대감으로 다시 상승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산중공업도 이에 관련돼서 긍정적인 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또 더불어서 이제 두산인프라코 본입찰 관련된 이슈가 좀 있습니다. 아무래도 두산 자구안이 잘 진행되느냐 안 되느냐의 핵심이 또 두산 인프라코로 진행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조금 잘 고민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 뭐 현대건설 기계가 좀 이제 인수 가능성도 높아지면서 또 급등이 나오는 그런 부분들 이제 또 관련된 종목군들 좀 움직임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흐름들을 좀 지켜보셔야 되겠고요. 일단 오늘 장에서는 조금 이제 11선 맞고 좀 떨어지는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단기적으로 또 한 14,000원대부터 이제 15,600원까지 올랐기 때문에 1,000원 정도가 또 올랐죠. 해서 한 5, 6% 정도 좀 오르는 그런 부분들이 나왔는데 또 단기적으로 조금은 눌리는 그런 부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요 박스권을 두 가지로 좀 나눌 수가 있는데 여기까지 하나 하고 또 여기까지 하나로 할 수 있겠죠. 그렇게 됐을 때는 이제 박스를 나누게 됐을 때는 이제 중간에서 아랫부분이 지금 아직까지는 있기 때문에 이 요 라인을 좀 돌파를 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15,600원 라인 좀 강하게 돌파하는 것이 좀 중요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여기 올라오게 됐을 때 당연히 윌라인까지 볼 수 있는데 제가 두중이 같은 경우는 중기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중장기로 바라볼 수 있는 종목이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리고 있었어요. 다만 이제 여기에서 제가 만원대 12,000원대 요 이때부터 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좀 고점이 나왔고 요 전라인을 좀 강하게 돌파를 못하기 때문에 그럴 때 한번 수익 실현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눌렸을 때 다시 한번 잡아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서 잡을 수도 있고 여기서 잡을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다시 좀 반등의 흐름이 나오고 있고 바이든 쪽에 다시 수급이 좀 몰려가지고 친환경적인 그런 흐름들이 유지가 된다면 자연스럽게 두산중공업도 좀 상승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현재 시점에서 뭔가 이제 뭐 두산 인프라코 매각에 좀 문제가 생긴 것도 아니고 또 이제 자구안이 좀 잘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들은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제 또 최근에 해상 부유식 관련된 그런 협약도 좀 맺었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이슈들이 굉장히 많고 친환경적으로 좀 이슈가 될 만한 그런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보시면 부유식 해상풍력 기술 개발 협력 해가지고 SK건설과 함께 좀 진행하는 그런 부분들 최근에 이제 대한전선 같은 경우도 이제 해상 풍력 관련된 그런 부분들로 주가가 좀 움직였었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이런 패턴 같은 경우는 뭐 거듭 말씀드린 3이나 4거리나 한 번 더 슈팅 나올 수 있고 그거 안 나오면 버려야 되고 일단 3분의 2 이탈되면 정리해야 되고 제가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어쨌든 현재 시점에서 뭐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는 그게 뭐 엄청나게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별로 없다. 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밑에 호가도 일단 좀 든든하게 좀 받쳐져 있습니다. 다만 좀 조심해야 되는 게 지금 요 위아래로 이렇게 가두리 양식이 아직 조금은 뭐 물량이 조금 더 부족하긴 한데 만약에 15,000원부터 15,600원까지 위아래로 못 도망가게 주가가 못 도망가게 위아래 잠궈 놓고 물량 돌리는 거라면은 한번 물량 소화를 하는 과정이라고 보실 수도 있고 물량을 또 매집하는 과정으로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조심해보자 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UBS가 좀 많이 매수를 좀 해주고 있네요. 이 창구 좀 한번 살펴보실 필요성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어쨌든 뭐 지금 현재 시점에서 이제 뭐 투자자별 좀 흐름을 좀 봤을 때 외국인들의 수급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최근에 기관 같은 경우는 약간의 좀 차익 실현 매물들이 조금 나왔었던 부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위에서 샀기 때문에 또 기계적인 손절 물량도 조금 나온 것 같아요. 근데 외국인들 일단 좀 꾸준히 좀 매수를 해주는 그런 부분들이 있네요. 그래서 어쨌든 외국인 수급이 좀 굉장히 좀 중요할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또 금융 투자나 뭐 투신 많이 들어오면 또 단타로 치고 나가려고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수급적인 부분들은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일단은 지금 상황에서 좀 우리가
예상을 해볼 만한 패턴은 당연히 여기 전 라인까지 좀 올라가서 V자나 U자 패턴 나오고 요런 등산 패턴이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기 라인 갈 때 장대 양봉 터지면서 전 라인 돌파하면서 신고가 가는 라인 딱 이때죠. 딱 이런 모양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조금은 더 이제 좀 옆으로 기어 있는 상황이지만 만약 여기서도 이런 식으로 바로 올라갔으면 한 번 더 슈팅이 나왔을 건데 여기 전 라인을 좀 뚫지 못하니까 꼬꾸라지는 것처럼 여기서도 일단 여기 라인까지 좀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뭐 16,000원대 다시 도착하는 거에 대해서는 뭐 의구심은 별로 없는 상황이고요. 뭐 중장기로 본다면 당연히 16,000원대 뚫고 또 상승해 볼 수 있는 그런 라인들이 많이 나올 수는 있겠죠.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그 라인을 반드시 좀 뚫어줘야지만 미래를 좀 내다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거고, 만약 이 라인을 못 뚫게 됐다라고 했을 때는 당연히 그냥 아랫라인으로 한번 눌릴 거기 때문에 아랫라인에서 좀 매수를 진행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여기를 한 번 더 돌파 시도했는데 못 뚫는다고 하면 정리하시고요. 또 단타를 한번 정리하셨다가 아랫라인으로 내려왔을 때 좀 매수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좀 만약에 나는 뭐 비중이 굉장히 크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조금 비중 축소를 해주셨다 그냥 가면 그거만 드시고 다른 걸로 옮겨가시면 되고요.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은 한 번 더 눌려준다라고 했을 땐 보면 또 12,000원, 13,000원 한번 기회를 줄 수 있어요. 그때 물량을 좀 많이 담으셔가지고 좀 진행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뭐 단기적으로는 한 번에 차익 실현 매물들이 나와서 한 번은 익절이 또 들어간 상황이고, 그 다음에 지금 또 바이든 관련된 종목군들이 이슈가 된다라고 했을 때는 두중이가 지금 빠질 이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이제 환경 관련된 종목군들, 특히나 해상풍력 관련된 대장이 뭐 CS 윈드나 CS 베어링이라든지 이런 삼강 이벤트나 뭐 이런 종목이잖아요. 그런 종목군들이 만약에 좀 눌린다라고 하면은 좀 두산중공업도 한 번쯤은 빠지려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면은 조금은 같이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월봉상으로도 지금 흐름 괜찮습니다.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고, 단기가 좀 중장기를 뚫고 가는, 그래서 지금 이제 나머지 애들이 좀 따라와야 되는데, 하나 둘 셋 넷 다, 하나 둘 셋 넷 다. 네, 아직은 좀 한두 달 정도 더 지나야지 이제 10월선이 조금 더 가파르게 상승을 해주지 않을까. 근데 지금 기울기는 좀 비슷하게 갈 거예요. 왜냐면 주가가 위에 있기 때문에 여전히 뭐 좀 이렇게 이 평선은 좀 우상향을 하겠지만, 조금 더 가파르게 올라가기 위해서는 적어도 한 두어 달 정도는 더 있어줘야 되지 않을까. 이 기준점이 위로 올라오면서 이렇게 가주는 것이 조금 더 좋겠다라는 그런 부분들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나 좀 분봉 보겠습니다. 분봉상으로 봤을 때 이제 120선을 좀 뚫고 내려왔을 때, 요럴 때 제가 수익 실현하라고 말씀드렸죠. 120선 안 닿다가 올라갔습니다. 안 닿다가 올라갔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지금 이제 120선이 좀 밑으로 깔려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요거 다시 반등의 가능성이 있는데, 만약 이거 뚫고 내려간다면 다시 한번 밑으로 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밀라인 하방, 만약 여기 라인 좀 강하게 이탈을 한다, 그리고 요거 뚫고 여기까지 뚫고 내려간다면 당연히 밑으로 내려가겠죠. 그래서 이 두 번의 지지를 좀 하는지, 그리고 그런 흐름들에서 물량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이런 것들을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지금 뭐 5분봉 상으로는 지금 뭐 흐름이 그래도 나름 올라와서 견조해지게 버텨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락하고 나면 하락하고 버텨주고, 하락하고 버텨주고인데, 지금 5분봉 상에 갭이 있네요. 그래서 15,850원까지는 거의 뭐 무조건 간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갭 메우는 움직임들이 나올 거고, 위에는 지금 갭이 아직 보이지는 않네요. 그래서 윗갭 정도는 적어도 메울 거다 라고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좀 두산중공업 봐야 되겠고요. 일단은 뭐 여러분들 지속적으로 그것들을 봐주세요. 그러니까 이 두산은 결국엔 그겁니다. 뭐 원전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첫 번째로 이제 두산 자구안에 대한 부분들에서 두산 그룹주들이 어떻게 좀 움직이는지, 그리고 자구안을 통해서 앞으로 이런 재무 구조에 대한 부담들을 어떻게 털어낼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로 제가 두산중공업 리딩 드릴 때 계속 말씀드리는 부분은, 저는 개인적으로 두산중공업 해상풍력을 좀 집중해서 봐야 되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요. 해상풍력 같은 경우는 뭐 거듭 말씀드리지만 지금 뭐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은 이 기가와트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뭐 전세적으로 좀 많이 늘어나고 있는 부분이고, 사실 과거에는 이제 유럽 쪽에 좀 많이 치중이 돼 있었는데, 그게 아시아 쪽으로 많이 넘어오고 있어요. 많이 넘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또 이제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그린 수소를 위해서 해상풍력을 하는 그런 부분들도, 입지에 대한 그런 자유로움들, 굉장히 다양한 긍정적인 그런 이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도 두산중공업 기술력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부유식 관련된 그런 기술도 협약을 맺고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도 보자. 그리고 두중이 같은 경우는 이제 또 다른 친환경 관련된 그런 소규모 연구소들, 물론
두중이의 규모에 비해서 소규모지 그 금액 자체가 작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몇천 원씩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수주도 꾸준히 나올 수 있다라는 그런 모멘텀이 있는 거 우리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다라고 좀 정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까지 좀 많이 부탁드리겠고요. 이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많이 화이팅입니다.